네,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질문 읽기 전에 저희 김하인 평가사님께서 놀러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좀 같이 답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하인 평가사님께서 흔쾌히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어요. 뭐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30기 평가사 김하인입니다. 네, 하인이 채널 운영하고 계시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자, 여기 이제 질문하셨네요. 아직 시작하지 못한 분이시래요. 그래서 제가 이 시험에 대해 생각한 것은 공부 시간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맞다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다 대답을 한 것 같고, 자, 요거는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암기의 절대적인 중요성. 다들 단연차 합격 수기 보면 암기를 안 해서 여태까지 왔다 그러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진짜 질문이 어렵다. 네. 암기 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해요. 질문이 또 추가 질문이 비슷한 내용이 이해가 몇이고 암기가 몇 정도인 것 같으신가요? 5대5? 5대5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암기를 못 해가지고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암기량 그거를 채우지 않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암기는 해야 되죠. 해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 그 암기를 노하우 같은 걸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한 두 가지 방법 정도로 활용했는데 하나는 이렇게 카드 만드는 거 있죠. 그래서 카드로 해가지고 우리 이론의의나 아니면 법규에서 학살 판례 검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모아놓고 그래서 약간 카드로 넘기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도 하기도 했고 저는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막 산책을 막 무조건 갔어야 되는데 산책하는 길에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좀 들으면서 공부를 암기를 하려고 제가 제 목소리로 이렇게 좀 책을 요약 정리한 거를 파일을 만들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막 공부하면서 뭐 암기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녹음 파일이 그냥 막 줄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뭐 최유효 이용이란 해놓고 살짝 포즈를 두는 거죠. 저는 걸으면서 생각을 하고 네, 문제 풀 시간. 네,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그게 생각이 끝날 때쯤 맞춰가지고 제가 녹음한 거에서 대답을 하고 그러면 그게 맞으면 그거 암기 됐다 이렇게 되는 구조로 좀 암기를 좀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르게 그냥 일반적으로 책상에서 그냥 책 펴놓고 쓰고 하는 거 그런 전 별로 안 좋아했었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에 4, 암기 6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암기했던 방법은 저는 쓰면서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부기노트라고 인터넷에 팔아요. 그게 펜으로 썼다 지웠다가 할 수 있는 약간 아이패드처럼 생긴 건데 한 15,000원 정도 해요. 네, 그거 사가지고 이렇게 쓰고 버튼 하나 누르면 다 지워지거든요. A4 정도 크기인데 그걸로 저는 엄청 많이 쓰면서 공부했어요. 평가사님 스타일 아니죠? 쓰면서 외우는 거 어때요? 저는 쓰면서 외우는 스타일 저는 진짜 달라요. 이거 완전 진짜 스타일 달라요. 달라요. 네, 저는 그냥 말로 다 할 수 있으면 그게 암기가 됐다. 그렇게 하는 쓰는 거는 네. 노가다다. 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속으로 말하면서 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일단 말부터 먼저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말이 다 되면 그거 어차피 나중에 쓰면 문장으로 나오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잘 쓰는 걸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전 참고로 전 둘 다 합니다. 저는 이제 내가 메인 암기 시간에는 쓰면서 외우고 그다음에 이제 짜투리 시간에는 말하면서 외우고 그 카드 저도 똑같아요. 근데 음성으로 한 건 아닌데 카드가 이제 질문이에요. 요거에 학설에 놓은 거는 뭐지? 하면 이제 뒷장 딱 열면은 뒷장에 답 있고 네. 이렇게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암기랑 이해는 사실 이해? 저는 암기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암기를 위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결국은 암기할 정도만 하면 된다. 이게 저도 이렇게 법을 가르치지만 이거를 정말 이해하겠다? 몇 년 걸립니다. 행정법이 그렇게 1년에 그것도 3과목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한 3개월밖에 풀로 못한다고 치면 이거를 이해하려고 들면은 몇 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가르치고 있지만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막 뭔가 하나로 이렇게 깔끔하게 딱 꿰어가지고 이 과목을 내가 정말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단계에 저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암기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이 정도 느낌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국어 국문학과라고 봤는데 혹시 기존에 관련 과목을 공부하신 베이스가 있으셨나요? 없죠. 없고 뭐 민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 선택 과목 중에 법과사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좋아했었어가지고 뭐 그거 공부해가지고 취소랑 무효의 차이 정도는 알고 있는 뭐 그런 정도의 베이스는 있긴 한데 없었고 그 계속 이제 그 1차 그것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정말 그 운이 좋아서 그게 된 거니까 사실 이게 베이스가 뭐 그 여부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럼 이거 그 베이스 말고 실무 뭐 실무 국어 국문학과한테 실무 베이스가 있었냐고 하는 건 웃기지만 네, 없죠. 없었다. 네. 수학 잘하셨다고 근데 그냥 수능 때 수학을 좀 좋아하기는 했습니다. 이 도움 받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내가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옆에 같이 하는 친구들 보니까 내가 좀 수학을 잘해서 그런지 실무를 잘하는 것 같네. 약간 이런 느낌? 네. 없었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겸손하기까지. 겸손해. 여기는 자기 잘한다고 자기 잘한다고 그랬는데. 자, 이론 공부는 도저히 감이 안 오는데 시험 적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요거는 얼추 저는 대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론 과목은 과외가 도움 될까요? 이론뿐만 아니라 사실 실무랑 법규도 마찬가지로 저는 더 먼저 중요한 거는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론도 그러니까 어떤 과외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측면에서 이론도 저는 과외를 받으면 충분히 어떤 과목이든 뭐 이론뿐만 아니라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 궁금한 거. 네. 만약에 이제 뭐 사촌 동생이 시작한다고 했다. 일단 과외부터 시작해라. 아니요. 과외로 좀 공통적으로 좀 가져가야 될 거는 일단 기본 강의로 저는 과외를 듣는 거는 비추합니다. 네. 그거는 지금 나와 있는 시중에 기본 강의가 훨씬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한 깊이 정도도 현재 강사님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거기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 뭐 답안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강의로는 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미 이제 그런 데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본 과외를 하시는 분들에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도움이 됩니다. 이런 과외 뭐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사회 이슈를 이론에 많이 정리를 못 해놔서 과외 쌤이 그 지금 핫한 이슈들을 정리해서 한 페이지씩 주셨는데 그거를 읽어만 봐도 딱 그 단어를 봤을 때 쓸 수는 있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어요.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런 현재 나와 있는 거를 좀 체계적으로 노하우를 좀 접목시켜서 정리해서 내용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는 좀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뭐 이슈 같은 게 중요해서 우리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반드시 그걸 정리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하고 있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가 또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눈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고득점을 받아본 사람들이 먼저 좀 추려주고 설명해주고 이런 과정이 훨씬 더 좀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넘어가 볼게요. 집중력이 깨질 때 도움되는 멘탈 관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오늘 내가 공부하다가 집중 진짜 안 된다. 저는 집중을 안 해도 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브 정리. 네, 서브 정리도 그렇고 좀 그냥 좀 허드렛 일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실무를 진도별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거는 사실 뭐 머리를 쓰지 않는 단순 작업이잖아요. 그런 것들 공부하는 와중에도 좀 상대적으로 머리를 좀 덜 쓰는 거. 그렇지만 그냥 시간 타임 킬링하기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해야 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먼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이 왜 집중력이 깨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안 될 때나 집중력이 깨질 때 새로운 곳에 좀 가려고 노력했어요. 이게 약간 암기를 하는데 자극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것을 보면은 걷다 보면은 약간 자극도 되고 리프레시도 되고 하니까 맨날 독서실에만 앉아 계시지 마시고 그냥 가까운 뭐 산이나 가서 한 시간 정도 산책만 해도 좀 집중력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커피숍 가거나 뭐 집 앞에 커피숍 가거나 이렇게 바꾸기만 해도 네. 리프레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장소를 되게 많이 옮겨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스터디룸, 저는 스터디룸, 그러니까 그 뭐죠? 스터디 카페 거기 가가지고 공부하기도 했었는데 스터디 카페도 그냥 한 군데만 있지 않고 되게 여러 군데 갔었고 3년차 때는 막 저기 신림에 저 위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저 산 끝에? 네, 거기에 정자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냥 서브 한 권 그냥 들고 가가지고 맞아요. 거기 올라간다고요? 네, 거 그냥 가가지고 정자에 누워가지고 그냥 서브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가봤어요? 아니요, 전 신림동 잘 가서 거기가 저도 가끔 갔는데 진짜 언덕이 너무 높아가지고 차로 타고 가면은 거의 약간 이렇게 90도 맞아요. 눕는 느낌 나는데 근데 그 저녁 때 딱 가면은 이렇게 막 지금도 어두운지 모르겠는데 그때 막 정리가 안 돼서 되게 어둡고 안 좋은 꼬부랑길이었는데 그 꼬부랑길을 탁 틀면 갑자기 탁 트인 그 앞에 탁 트이고 이렇게 야경 보이고 이렇게 되게 낭만적인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름 수험생의 낭만. 그쵸. 그런데 가는 느낄 것도 수 있죠. 좋을 것 같아요. 네, 공부 안 될 때. 네, 그리고 이론과 법규 공부 추천 시기가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 3개월 하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실무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론과 법규를 언제부터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 정해진 건 없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실무가 좀 어느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좀 문제풀이도 좀 할 수 있고 살짝 질려갈 시점 그때쯤 이론 법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정해진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그랬을 것 같아요, 평가사님은. 실무 바짝 하고 이론 법규 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2차를 지금 시작하는 분이시라면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기본 강의 그냥 맛만 보는 정도. 왜냐면은 실무만 하다 보면 이론 법규는 도대체 어떤 과목일까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강의만 실리버 같이 하다가 실무를 좀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하면서 자신감이 붙을 때쯤 이론 법규 뭐 문제풀이 강의 정도 듣는 거? 참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저는 이거는 중요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면 이거는 뭐 그냥 어떻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구나. 네. 뭐 선후 관계가 뭐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서. 네. 그렇습니다. 1차 학습의 비중을 어느 정도 두셨나요는 답변이 된 것 같고, 평가사가 되고 난 후에 장점이 궁금합니다. 자, 어떤 장점이 있으신가요? 뭐 누구나 꼽는 그거 있지 않아요? 아침에 100점 안 풀어도 된다. 이거 어마어마한 장점 아닌가요? 네, 좀 훨씬 그런 점에선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점? 아침에 실무 100점 안 푸는 거? 네네. 네. 장점? 일단 우리가 이 공부했던 걸 써먹는 거? 저는 그거 좀 이 직무의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냥 수험생 때 했던 지식이 어디 날아가지 않고 그냥 그게 다 필요하게 우리 현업에서 쓰이고 있다는 거. 그거 정도? 공감하시나요? 여기는 다 날라. 일단 공부 짧게 하신 분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없어요. 네. 저는 일하면서 장점을 생각했는데 그냥 시간을 제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출장 시간도 제가 정하고 뭐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도 되고 그런 거랑 또 부동산을 많이 보러 다니는 거. 새로운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시세도 보고 이 물건은 도대체 얼마일까 월세는 얼마나 나올까 이런 거 되게 궁금했었는데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재밌어요. 출장직의 어떤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저도 좀 맞거든요. 현장 좀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냥 물건도 좀 보러 갈 겸 바람도 쐴 겸 가지고 운전해가지고 좀 가가지고 그냥 보고. 맞아. 그런 것들이. 별로 안 바쁜가 봅니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아직 덜 바쁘네 아직. 네.
이거 대답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데이터화 시켜서 분석하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직접 분석했던 자료, 이거는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잠깐만 질문만큼 다시 얘기할게요. 네. 직접 분석했던 자료나 데이터 사례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답변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대상 비교를 다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썼는데 난 이렇게 썼고 점수가 각각 어떻게 나왔다. 뭐 근데 그 점수 차이는 사실 그 서로 다르게 쓴 부분에서 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정리를 다 이론 법규는 어떻게 했어요? 이론 법규는 대상 돼요? 안 되죠. 네. 대상이 안 되고 이제 전반적으로 답안의 흐름이 어땠다라는 거는 좀 차이가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점수가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같은 거는 이론을 예를 들자면 좀 모든 수험생이 만약에 둘이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둘이 같은 내용을 쓰진 않았어요. 네, 쓸 수가 네. 없죠. 근데 그 차이는 이제 논리를 좀 맞게 썼느냐. 사실 그 부분에서 이제 점수가 똑같이 그냥 부여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일단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내용이더라도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좀 글을 썼다, 답안지를 마무리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구나. 저도 그 정도의 어떤 의미만 갖고 시험을 준비했고 실제 시험장 가서도 제가 점수가 막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던 게 기존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제가 논리적으로 글을 써서 답안지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점수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실무만큼 막 객관적이고 그렇게 작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론이랑 법규는. 논리. 네. 근데 김하일 평가사님이 되게 설 평가사님 이론 진짜 잘했다고. 근데 뭐 평가 별로 이렇게 딱히 이론에 대한 코멘트가 없어요. 아 진짜요? 네, 뭐 그래요. 뭐 제가 근데 저는 이렇게 지금 쉽게 얘기했잖아요. 논리적인 글을 쓰면은 점수 득점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현실은 어떠냐면요. 다 논리적으로 써요. 저도 되게 논리적으로 써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논리적으로 느끼느냐가 저는 조금 달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논리적인 글쓰기가 좀 잘 안 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신나게 써. 진짜 이게 쓸 때 되게 신나요. 그 약간 가끔 신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뭔가 내가 이런 것들을 쓰고 이럴 때. 이게 문제였나? 맞아요. 이게 잘못된 거였나? 왜냐면은 대학교 논술도 자기가 아 진짜 잘 썼다 이러면 탈락이고 아 뭐지 너무 어렵다 이러면 합격이라고. 그렇구나. 내가 너무 내 논리를 썼구나. 자기만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맞아요. 근데 딱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내가 되게 체계적인 왁구 막 이런 거를 갖춰서 목차를 딱 갖췄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논리적이지 않았던 경우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제가 기출 문제를 막 다시 바라볼 때도 사실 막 논리적으로 글을 쓴다고 해가지고 이게 논리에 100이면 100 점수가 논리에 다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대부분 어쨌든 이론 시험 자체도 어쨌든 출제자가 상정한 정답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정답을 위해 뿌려놓은 단서들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거기에 맞게 답안을 형성하는 그 과정 그걸 훈련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좀 말이 좀 추상적이네요. 근데 김하일 평가사님이 그리고 어쨌든 이론 되게 잘했다 그랬는데 이론에 대한 뭐 특별한 노하우 같은 거는 뭐 그냥 딱히 없나 봐요. 그냥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어떻게 답안지를 쓰려고 연습을 했냐면 문제마다 이제 물어보는 형식이 좀 일반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뭐 예를 들면 이것이 뭐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어쨌든 그거에 대한 정답은 가치가 상승한다, 가치는 그대로다, 가치는 하락한다 이 셋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답안지를 쓰는 연습,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를 좀 패턴화해서 거기 패턴에 맞는 논리 구조를 좀 연습을 해놓은 거죠. 다 각각의 문제 패턴에 맞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백지 상태로 그냥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저는 모든 문제를 다 좀 제가 어떻게든 대답할 수 있는 형태로 좀 그 프레임을 만드는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기출을 분석한 걸 네. 가지고. 네. 되게 그런 거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암기만. 암기만 해서 암기한 거 이제 쳐 바르고. 네. 자, 두 분 다 몇 점이에요? 누가 더 높게 받았나? 저희가 49
좋은가? 아 이쪽이 좋은가 보다 네, 그럼. 저쪽이 훨씬 좋죠. 아 오케이. 그리고 상원이 글씨가 되게 예뻐요. 아 진짜. 어. 갑자기 글씨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 평가님도 근데 실무라서 조금 덜 할 수 있겠다. 저도 첨삭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강의하면서 첨삭을 하는데 아까 그 면접 보는 거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 교수님 강평에도 있지만 글씨가 딱 좋으면 이 글씨에서 풍기는 느낌이 뭔가 성실하고 올곧고 차분하고 약간 이런 느낌을 확실히 글씨에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였을 것 같아요. 맞아. 저는 막 잘 쓰는 편은 아니었는데 응. 그냥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아니야, 잘 써. 되게 이게 보면 잘 이게 썼어요. 이 나중에 이러고서 수험생들이 보면은 기만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아니 저도 잘 쓰는 사람들 답안지를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은 다 이렇게 막 딱딱 이렇게 직각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무슨 컴퓨터 글씨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땐 잘 써요. 속도는 얼마나 나왔어요? 전 속도는 좀 빠른 편이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준 있어요. 뭐 몇 분 목차 잡고 몇 분 푼다 이거. 아니면은 뭐 내가 한 페이지 쓰는데 몇 분 걸린다. 한 페이지 쓰는데 3분 정도였나? 어쨌든 진짜 빠르네. 네. 뭐 본인도 빠르면서. 저보다 빠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때 뭐 저는 몰랐는데 그 평가사님 합격 쓰기 쓸 때 그 속도를 얘기했었나 봐요. 다른 사람들이 3분 한 3분 30초 정도? 저는 빨리 했는데 4분 정도 걸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혹시 기본적으로 좀 빨라야 돼. 그러게요. 좀 빨라야 돼요. 혹시 그냥 애초에 빨랐어요? 연습한 거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원래 빨랐던 것 같아요. 저도. 게임 혹시 잘하시나요? 막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저 게임 좋아합니다. 저도. 야. 빨라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실무에서 좀 도움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쵸. 넘기고 막. 네, 손가락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넘겨가면서 약간 좀 촐싹맞게. 치면서 네. 쓰면서 이쪽으로 치면서 이게 빨라야 돼 일단.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으로 김하인 평가사님 얘기가 있네요. 생동차하신 김하인 평가사님과 함께 공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요지는 스터디의 중요성은 입이 10개라도 아쉬운 바 훌륭한 팀원을 구하는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재밌네 질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적절한 스터디 시작 시점도 궁금합니다. 좋은 훌륭한 스터디원을 구하는 노하우. 근데 참 그거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듣기에는 처음에 뭔가 구성된 팀원이 그대로 간 것 같은데 네. 저 때만 해도 약간은 조금 이제 처음에 모이는 사람에서 이제 실력 차이가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학원 다니면서 저는 이제 조금 앞자리에서 유독 막 그 강사님이랑 커뮤니케이션 활발하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하면서 스터디가 좀 재조직되고 약간 이런 거 있었거든요. 평가사님은 그냥 처음에 딱 한 사람이랑 쭉 간 거예요? 네, 2년차 때도 처음 구성된 팀원들이랑 계속 갔었고 3년차 때는 저는 일단 개별 스터디를 그냥 한 명하고만 같이 했어요. 둘이서? 네, 둘이서만 그냥 그때 만났던 사람이랑 같이 했고 좀 음. 결과적으로는 일단 2년차 때는 그 분들을 만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냥 운이 좋았다. 그거는 네. 진짜 운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저는 이제 실무 과외를 할 때 그 과외 선생님이 이제 알고 있던 사람들로 엮어준 거는 맞아요. 제가 카페로 막 그냥 공공연하게 구한 건 아니었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은 됐구나. 그죠. 검증이 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3년차 때 새로 공부를 할 때는 제가 그냥 얘기를 했어요. 같이 공부를 하자. 근데 평소에 이제 뭐 말하는 거나 뭐 이런 걸 보고 저랑 좀 성향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알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3년차 때는 법규 과외를 했는데 그때 법규 선생으로 있었던 분. 선생님이랑 스터디를 한 거예요? 네네. 이제 그 사람한테 수험생인데 이제 법규 과외하신 분? 네, 아. 수험생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실무랑 이론을 좀 했으니까 이렇게 약간 교류적으로 하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분도 이제 흔쾌히 그냥 같이 하자 해서 둘이서 그냥 좀 그렇구나. 네. 네,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 본인이 어디서 공부하는지 뭐 진짜 고시촌에 계신지 궁금하고 만약에 고시촌에 계시다면 같은 독서실이나 학원에서 만난 분하고 만들면 될 것 같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이라면은 29기에서도 뭐 밴드 스터디에서 같이 합격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밴드 스터디로 자기가 얼마나 공부했고 뭐 질문 있으면 거기다 올리는 방식으로 인증하면서 모집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거는 뭐 정답 없기 때문에 그냥 각자 어떻게 했다 정도만 얘기하시면 이제 뭐 다 걸러 들으시니까 네.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절한 스터디 시작 시점도 궁금합니다. 스터디가 학원 스터디 얘기하는 건가요? 개별 스터디 같아요. 저는 진짜 되게 현실적인 질문들이다. 네. 각자 좀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이게 개별 스터디가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서로 좀 으쌰으쌰하는 게 좀 있잖아요. 네. 그죠. 그거에서 나오는 좀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2년차 때 좀 공부가 좀 지루해질 무렵에 그 스터디를 만나가지고 되게 열심히 했었고 막 모여가지고 서브 외우면서 암기하고 이런 것들은 만약에 저 혼자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할 수 있었으니까 사실 이거는 좀 각자 성향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혼자 스스로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그냥 굳이 같이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근데도 내가 지금 혼자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좀 누군가랑 이 지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개별 스터디를 바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제 개별 스터디원들이랑 학원 강의 보통 같이 듣잖아요. 그러면 딱 강의가 딱 끝나. 그러면은 이제 개별 스터디원이랑 이제 집에 가면서 오늘 수업 들었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얘기라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은 혼자 이렇게 조용히 집에 가시는데 딱 그런 거 보면서도 참 개별 스터디라는 게 누군가 이제 공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좋구나라는 생각 좀 들더라고요. 네, 딴 얘기였고 뭐 저도 잠깐 개별 스터디 시작 시점 말씀드리면 저도 약간 설평가사님 비슷한 게 일단은 저는 실무 혼자 풀고 혼자 문제집 회독하고 그 다음에 뭔가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을 때 문제를 같이 돌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구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는 되게 실무 같이 푸는 스터디 정도로 가볍게 구하고 그럼 또 이제 스터디 1이 정보를 또 이렇게 다 가져오잖아요. 그럼 또 그 정보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작 시점은 뭐 이렇게 추천하는 건 아니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실무 풀다가 이제 문제를 좀 돌려야 될 때 그때 혼자 돌리기는 조금 지루하니까 그때 시작했습니다. 저는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실무는 문제 한 번 자기가 풀고 두 번째 풀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론법 똑같아요. 그건 저랑 똑같아요. 네. 그리고 이론법규는 기본 강의 다 듣고 암기 시작할 때 그리고 암기하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서로 얘기하면서 같이 외우기. 그러면은 암기 시작할 때 했다는 건 암기 스터디를 한 거예요? 법규 꽈락 분석? 이거 얘기할 거 있어요? 데이터에 입각하여 법규 꽈락 분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 건가요? 법규 꽈락은 사실은 제가 그 법규 과외를 바로 시작하게 된 것도 이제 그 답안지를 봤는데도 문제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2년차 때 공부 방향으로는 확실한 공부 방향이었던 거죠. 근데 그 방향대로 공부를 해가서 답안지를 썼는데 이제 과락이 나왔으니 뭐 사실은 답안지를 다시 들춰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제 이거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과외를 찾아가서 결국은 페인 분석은 거기서 했죠. 그래서 그럼 이건 어때요? 제가 평가사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쭉 해봤을 때 네. 평가사님은 어쨌든 남의 얘기 좀 잘 안 듣고 마이웨이 성향이 있잖아요.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쨌든 마이웨이가 있는데 그 마이웨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3년차가 됐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사님이 2년차 때 내가 요거 아쉽다라고 한 게 법규 분석을 조금 더 잘할 걸, 법규 공부 방법을 조금 더 잘 잡을 걸이라고 했지만 네. 뭔가 그 마이웨이로 공부하는 특성상 약간 굉장히 확률 높게 그렇게 2년차에 법규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한테 주어진 환경, 그때 뭐 법규 선생님도 없었고, 그리고 선생님이 없어서, 네, 뭐 좀 질문을 그렇게 속 시원해 받아줄 사람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그냥 학원 커리큘럼 쭉 따라가고 했으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네. 오케이. 네, 이 정도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 건가에 대한 뭐 대답은 할 수가 없죠. 네, 분석을 했는데 문제가 뭔지를 몰랐다고 하니까. 사실 법규 과락난 그 원인만 그냥 하나 크게 얘기를 하자면 법규 문제는 일단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소송을 걸었는데 구제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으면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있다가 이제 정답으로 나와 있으면
저는 법규 그때 시험 들어갔을 때 그걸 다 오답을 썼던 거죠. 결론적으로. 중간에 논리가 어쨌든지 간에 결론을 다 틀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점수가 좀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보다 논리를 조금 덜 했어도 결국 그 결론을 맞았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과락은 넘었는데 저는 하나도 맞은 게 없었던 거죠. 다 어떻게 된 게 다 반대로 썼더라고요. 정답이 받을 수 있다면 받을 수 없다고 쓰고 그런 식으로. 저는 사실 조금 다른데 평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규에 그 OX를 맞추는 게 최종 질문에 대한 OX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일단 그 질문 전에 하원이가 2차 법규를 보고 저한테 그 자기가 쓴 거를 보여줬어요. 그래도 근데 제가 읽어봤는데 일단 양이 작아요. 양이 맞아. 너무 적어요. 40점짜리인데 20점짜리 같이 썼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크게 점수가 많이 나가 있었던 게 1번은 아니었는데 그 3번에 징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제가 아예 준비를 안 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 20점을 거의 통으로 날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점수 다 나가고 그래도 그나마 1번 뭐 40점짜리에다가 쓴 거는 한 12점인가 16점인가 그 사이에서 아마 점수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근데 거기서 점수를 더 받았어야 되는 건데 정답을 틀려버리니까 저는 이 점수밖에 나가지 않은 건가?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일단. 오케이.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평가사님이 OX를 못 맞췄다는 거에 좀 포커스가 돼 있는 사실 저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법규에 OX가 중요한가라는 약간 생각은 좀 달라요. 뭐 이건 당연히 다를 수 있는 거니까 하고 평가사님은 어때요? 저는 그냥 야 너 OX가 아니라 너 적게 써서 떨어져 놓고 왜 OX 핑계대 이런 건가요 지금?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5 세모 정도의 답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자기 논리가 충분히 그러니까 뭐 진짜 채점위원들이 모르는 판례를 가져와서 제가 논리적으로 쓰면은 말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못 쓰고 네. 완전 딴 데로 가면 그거는 아닌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썼던 논리 자체도 좀 문제가 많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일단 외관상 일단 처음 딱 봤을 때 일단 그거부터 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답부터 일단 바로 틀려버렸다. 네. 뭐 요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근데 어쨌든 사실 이런 거 논술 답안에서 뭔가 이렇게 쓰는 게 답이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출제위원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채점 기준이 조금씩 또 달라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OX가 왜냐면 OX가 있는 진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 OX가 있는 거 저도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저 때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그 22회인가 너무 옛날이긴 한데 그 잔여지 문제가 있었어요. 잔여지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 판례는 완전 사용이었고 그 다음에 완전 수용이었고 대부분은 잔여지를 썼고 근데 또 누구는 그 와중에 그 공제적 특보 쓰고 있고 그리고 또 누구 막 이런 게 답안이 확 갈렸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사실은 약간 어떻게 보면 그때는 약간 출제 미스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익스큐즈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명확한 게 아니면 어쩌면은 논리가 조금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평가사님의 의견이 틀렸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저처럼 보는 분도 있고 다 같이 뭐 합격했다라고. 맞아요. 근데 학설도 진짜 메인 학설이 있고 서브 학설들 있는데 교수님마다 다 다른데 정답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럴 수 있죠. 뭐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결론을 이렇게 도출할 수밖에 없게 문제를 내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적어도 제가 시험 봤던 그 29회 시험에서는 어쨌든 우리 법에 있는 상식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써야 되는 조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답이 정해져 있었던 문제였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틀렸으니 좀 문제가 있었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생각 드냐면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말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경험한 게 다르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출제됐던 거나 보고 들었던 거 아니면 그게 좀 다르다 보니까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다 합격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이 문과 쪽이고 그동안 업무에서도 간단한 계산밖에 안 하고 살았는데
실무 계산 머리가 빨라지는 건 죽어라 반복 연습뿐이 없나요? 질문 진짜 어렵다. 실무 계산 머리가 빨라진다. 근데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원래 계산이 정말 느린 사람이 계산이 정말 빨리 되는 어떤 그렇게 증폭되는 그런 현상은 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역량 수준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는 연습으로 극복이 가능한 것 같긴 한데 그냥 누구나 생각하는 엄청 빠른 계산의 수준까지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건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김한일 평가사님한테 물어보는 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원래 빨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대답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실무 계산 머리라고 했는데 시점 수정치를 저희가 손으로 계산하진 않잖아요. 다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이런 거는 약간 전문가? 합격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 게 직접 자기가 계산기 치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도 도움을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계산기를 막 이렇게 막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제가 뭐 세 손가락을 사용해서 하고 1도 000을 뭐 9번 치지 말고 EXP 그거를 사용을 해라. 이런 간단한 팁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약간 스킬적인 면에서 네. 빨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어진 계산기 기능을 충분히 활용을 하는 선에서 네. 좀 계산은 빨라질 수 있다. 이제 진짜 궁금하다. 평가사님 계산기 왼손으로 치셨어요? 오른손으로 치셨어요? 저는 오른손으로 했습니다. 저도 오른손. 아 그래요? 그렇구나. 네, 저는 왼손으로 쳤거든요. 그렇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구나. 네, 계산 죽어라. 저도 대답을 하면 네, 저는 근데 이런 꿀팁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꿀팁들이 어디서 막 누가 글로 써서 정리해서 올릴 만큼의 팁들은 또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연구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 약간 저도 그랬는데.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좀 옆에 있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서 조금 계산을 빠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있어요. 실무 계산 빨리 하시려면은 실무 문제지를 볼 때부터 이미 뭔가 계산을 하기 좋게 막 자료들을 파악을 한다거나 자료들을 미리 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료에 뭐 적절한 형광펜을 긋는다던가 이런 것들 저는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저만 이렇게 했나요? 맞아. 형광펜. 저도 그렇게 했고 그거 왜 해야 되냐면 그 중간중간에 어떤 사고하는 걸 방해하는 것들을 좀 미리 없애두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도 내가 다른 건 신경 쓰지 않겠고 그냥 이미 내가 배치해둔 자료 내에서 계산만 열심히 충분히 빨리 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계산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배치된 자료를 보면서 이것도 계산해야 돼 이것도 계산해야 돼 하다 보면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면서 또 계산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뭐 저는 그런 적 있어요. 저는 실무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거의 1등 하시는 분한테 그냥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가가지고 저 죄송한데 그 문제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문제 어떻게 표시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해서 얘기했고 근데 정말 웃긴 게 저희 그때 같이 합격했어. 근데 이분은 한 5년차 정도 됐었어요. 문제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아.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도움이 안 됐어요. 진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29기 실무 소속하신 분 제가 문제지를 봤는데 진짜 빼곡하게 진짜 더 뭐 적혀 있었어요. 문제지.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사실은 좀 되게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하는 건 아닌데 답안지 분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맞아요. 짜잘한 스킬이기 때문에 맞아요. 한번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질문은 답변할 만하죠. 자, 현재 1차까지 28일 남았습니다. 1차 마지막 모의고사는 337.5. 66점 정도 네. 이며 2차는 3월 9일부터 시작하여 3월 9일이면 2개월 정도 하셨네요. 유도훈 평가사님 실무 강의 1000점 5회독하였습니다. 이론 법규는 기본 강의 진도율 30% 정도에서 거의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제 1차 좀 하시고 실무 바짝 하시고 뭐 이론 법규는 기본 강의 얼추 조금 들었다. 자, 1차를 보기 전까지 실무 기본서 회독하는 게 나을지 기본서? 뭐 기본 1000점인가? 아니 그냥 두꺼운. 기본서를 회독하는 게 나은지 1000점을 다시 풀면서 자세하게 복귀하는 게 나은지 이론 법규를 파고들지 않고 기본 강의만 듣는 게 나은지 요거를 물어보셨네요. 네, 그 다음에 실무 초반에 꽉 잡고 중반부터는 이론 법규에 점점 시간 비중을 늘려라 라는 글들을 많이 보았는데 현재로서는 이론 법규가 하나도 안 잡혀 있어서 불안합니다.
그래도 실무에 일단 치중하고 이론 법규를 천천히 올리는 방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1차를 올인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 왜냐면 네, 지금 기본서를 회독한다고 해서 사실 뭐 2차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나 하는 생각이 일단 저는 그런 회의감이 좀 있고, 그래서 1차를 지금 그냥 안정적으로 합격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1차에서 올인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론 법규가 안 잡혀 있어서 불안해서 지금 뭐 불안한 상황인데 이거를 해야 되겠냐 하는 거는, 저는 그냥 이론 법규 기본 강의를 같이 들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냥 뭐 굳이 늦게 들어야 할 필요도 없고 굳이 지금 실무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같이 병행하는 게 본인의 어떤 불안감을 축소하는 데도 또 도움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그냥 하는 게 낫다. 네, 모의고사 337.5점인데 과목당 몇 점인지는 안 써주셔가지고 뭐 회계경제 40점이고 나머지 80점이면 당연히 회계경제 하셔야 되고요. 대답을 네. 진짜 잘해. 만약에 뭐 다 안정적으로 뭐 70점대가 나오는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불안하시니까 이론 법규 기본 강의 듣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거는요. 만약에 이제 1차가 안정적이라는 전제를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337이라는 점수를 적어주신 거는 나 이 정도는 한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평가사님은 그래도 1차 올인해라 라는 거였지만, 뭐 이분이 좀 더 원하는 대답에 맞추기 위해서 만약에 오케이 1차 안정적이다 라고 한다면은 실무 기본서 회독이 나을까요? 1000점을 다시 보는 게 나을까요? 기본 강의 듣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그래도 1차 네. 좀 더 안정적으로 그냥 보수적으로 그냥 네. 더 1차를 그냥 20일이면 사실 큰 의미 있는 기간은 아니라서 1차를 더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더 완벽하게. 동차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론 법규 기본 강의도 듣고 실무 1000점을 5번 풀었으니까 종합 문제 좀 건드려 보면서 맛만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분 얘기 다 듣고 이제 종합하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어차피 이거 이론 법규를 조금 먼저 하나, 뭐 실무를 바짝 하고 이론 법규 늦게 하나, 아니면 김하인 평가사님 얘기처럼 세 개를 동시에 비중을 가져가나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불안하면 그냥 하시면 되고, 뭐 그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진 않네요. 네, 이렇게 뭐 실무를 지금 안 봤다고 떨어지고, 실무를 뭐 이론 법규를 지금 늦게 봤다고 붙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자, 그 다음에 이제 9개월 공부하셨네요. 슬럼프 오거나 우울할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에 하루는 쉬었습니다. 좀 노래방이라고 맨날 말하는 노래방? 오래방. 저는 뭐 슬럼프 올 때? 저는 딱 그건 것 같아요. 슬럼프 왔을 때 그냥 공부 장소 바꿔서 그냥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수면이 좀 부족하면은 저는 약간 무기력증이나 의욕상실이 오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수면이 부족하구나 하고 오늘 일찍 들어가서 자야지? 약간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 한 개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슬럼프 오면은 자기를 막 극단적으로 뭐 저처럼 노래방을 간다든지 긍정적인 그런 거 하는 것도 좋지만, 아예 완전 우울함으로 파고들어가지고 아예 빠져들어서 바닥을 한번 치고 올라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까? 책임질 수 있어요? 더 슬럼프에 빠져들라는. 아니요, 그건 신경교육 아닌데 법인가요? 네. 울고 싶으면 그냥 울고 한번 털어내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마음이 더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조금 지금은 약간 슬픈데 더 슬픈 생각해서 한번 더 슬픈 집 생각을 짜고 일부러 하지 않아. 그냥 어, 그냥 집에서 혼자 앉아서 힘들다 어, 이러면서 어. 내일부터 진짜 다시 시작해야지. 왜냐면은 제가 아는 그 수석이 그랬거든요. 그냥 집에 들어가서 오늘 공부 안 되니까 쉬자 이러고 다음 날부터 다시 새 출발하자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거 약간 성격인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데 또 사실 수석 정도 할 정도의 공부량을 평소에 하고 있었으면 잠깐 이거 괜찮거든요. 뭐 근데 이제 이거 오늘도 안 되네 하고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이러면 되게 위험하고 성향인 거. 저는 근데 사실 조금 성격 급하고 약간 불안하고 그래서 사실 공부로 풀었던 것 같아요. 또 잠깐 힘들면은 또 공부 또 하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앉아서. 그렇죠. 저는 경험상 슬럼프 오고 하면은
그냥 그 자체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공부를 사실 저랑 좀 다른데 그거 앉아 있어서 공부가 계속 그냥 안 되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가 되면 그냥 쉬었습니다. 그냥 약간 불안해질 때까지 네. 쉬었다가. 그런 의미예요, 저도.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요거는 이제 저도 이제 얘기해보면 요거는 제가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조금 어떻게든 공부로 푸는 건데 보통 그렇게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다 대답했고, 이것도 대답했고, 하루 공부량 했고, 요거 좀 더 얘기할까요? 쉬는 날을 따로 정했는지요? 그때 쉬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원래는 전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었는데 이때 1차 할 때는 이제 사실 쉴 시간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그때 막 멘탈 무너져가지고 그냥 혼자서 쉴 때 빼고는 정해놓고 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재밌다. 합격 후에 삶의 질의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네.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죠. 분명히 느껴지죠. 어마어마하죠. 일단 독서실에 안 가도 되잖아요. 네, 더 이상 학원 안 가도 되고. 분명 대출이 잘 나와서 좋아요. 대출 신나게 쓰죠. 뭐 딴 얘기지만 대출이 잘 나온다는 그냥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일단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좀 딴 얘기인데 부자 되려면 1억 모으는 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1억을 갖고 시작해. 맞아. 물론 이제 여기 그 사용료는 내야 되지만 그게 조금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심지어 금리도 낮습니다. 그래요. 네, 수습 기간의 워라밸 궁금합니다. 워라벨이 있나요? 엄청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냥 통상 생각하는 평가사의 워라벨은 제 생각에는 좀 몇 년 일을 하고 나서 그때 이후인 것 같고 사실 지금 시작할 때는 어떤 자격증이나 다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뭐 처음부터 그렇게 워라벨을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맞아요.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네. 저는 보통 9시에 출장 약속 잡아서 출장 갔다가 회사 오면 12시 정도 돼요. 그래서 그때 점심 먹고 계속 일하면서 평가서 한두 개 정도 보내고 저녁 6시에 밥 먹고 한 10시, 11시 퇴근하는 거 그게 그냥 일주일인 것 같아요. 거의 진짜 저는 뭐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거의 저는 살인적이었어요. 진짜 죽을 뻔도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 와중에도 또 약간 놀아야 되잖아요. 놀고 뭐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막 출장 가다가 사고 날 뻔한 적도 있고 되게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돌이켜보면 당연한 게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하루에 3건 정도 처리할 수 있는데 이 수습분들한테는 하루에 하나를 줘도 되게 버거워해요. 왜냐면은 일을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일을 배우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되게 사소한 거 하나도 너무 오래 걸리고 뭐 하나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이제 좀 저는 지났다고 뭐 꼰대같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좀 어쩔 수 없을 수는 있다. 왜냐면 일을 단기간에 바짝 배워야 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애매하게 뭐 한 5년 6년 배우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냥 바짝 배우고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5분 정도 뭐 간단한 Q&A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실강 대 인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강만으로 합격할 수 있나? 네, 저는 있다고 생각. 평상시에 원래 뭐 스터디를 안 갔기 때문에. 네. 네. 뭐. 진짜 스타일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실림에는 꼭 들어가야 될까요? 꼭은 아닌데, 네. 개별 스터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실림이 좀 더 그런 스터디원을 구하기도 수월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스타일이 다르구나. 여기 평가사님은 약간 학원 커리큘럼 잘 따라가는 네네. 저랑 스타일이고, 좀 많이 달라요. 여기는 조금 오히려 그 학원 커리큘럼을 개별 스터디로 네네. 조금 이렇게 커리큘럼을 탄탄하게 짜서 가신 분이라, 네. 여기는 개별 스터디, 강의는 인강으로 들어도 상관없지만, 네. 개별 스터디는 좀 하는 게 좋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과외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요거는 제가 대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고 싶다면. 답안지 양에 대한 이야기. 답안지는 이제 꽉 다 채우는 게 좋다? 아니면 뭐 굳이 다 채울 필요 없다?
아니면 뭐 능력이 되면 2권 넘기는 것도 뭐 더 좋다? 저는 맞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충실히 쓰는 게 중요한 거지. 양은 그거는 그냥 보완하는 수단이다. 내가 그거에 대한 답을 하고 싶은데 더 풍부하게 설명을 하고 싶다. 그럼 길게 쓰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아니면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쓰지 않아도 이거에 대한 답은 충분히 그냥 16쪽 내에서 할 수 있는데 뭐 굳이 더 써야지 점수가 더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 16쪽은 다 채워야 된다? 그럴 필요도 없다? 그래도 한 14쪽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아, 오케이. 예의상. 네. 3개월 남은 시점에 답안 작성 연습량은?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보기 3개월쯤에는 좀 대체로 그래도 많이 쓰는 연습에 치중을 하잖아요. 네, 평가사님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네, 실무는 그래도 100점씩 하려고 노력했고 시험 전에는 이론 법규는 그래도 일주일에 2-3번은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2년차 때는 그랬고 3년차 때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근데 일주일에 2-3번 쓰는 거면 사실 많이 쓰는 거죠? 한 200점, 300점 푼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2년차 때는 많이 쓰셨네요. 2년차 때는 좀 많이 썼죠. 그렇습니다. 시험 당일 마음가짐은 어땠나요?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른다.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사는 마이웨이니까. 네. 남들이 진짜 알고 있는지 관심 없고 네, 일단 맞아요. 내가 모르면 남들 모를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냥 딱 봐서 내가 모르겠으면 그냥 남들도 모르겠지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대로 저는 그냥 넘어간다는 생각으로 답안지를 썼고요. 대신에 잘 아는 거는 좀 집중해서 썼던 것 같아요. 네. 체력 관리 팁이 있을까요? 체력은 전 체력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실패 담을 얘기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너무 하루 종일 그냥 앉아만 있었던 거죠. 원래 허리가 안 좋은데 이제 그렇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집에서 청소하다가 갑자기 허리에서 삐끗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체력 관리라고 해봤자 그냥 진짜 도림천 산책하는 거 그거를 밥 먹고 30분씩 무조건 매일 했었고 그거 말고는 딱히 한 게 없었어요. 그냥 잘 먹고. 그래도 3년 평가사님 일단 잠을 좀 넉넉히 주무시는 편이었죠? 네, 잠은 네. 좀 버틸 수 있었나 보다. 네, 이렇게 해서 좀 길었지만 Q&A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영상 촬영 후기 듣고 마무리할까요? 제일 마지막에 듣고 이렇게 1, 2, 3을 해봅시다. 네. 상원이랑 이론 법규 같이 하면서 제가 좋은 스터디원을 만나서 좋았던 것 같고 전 촬영을 별로 안 해서 오케이. 네, 민망하라고 한번 물어봤고 저 촬영 후기는 약간 사실은 저랑 조금 저는 스타일이 비슷한 편인 것 같아요. 다른 뭐 학원 커리큘럼 잘 따라가신 분에 비해서 그래서 뭔가 그런 동질성도 느끼면서도 역시 이래서 혹시 우리가 3년을 공부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지만 근데 별로 후회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또 자기 성향에 맞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당시로 돌아간다고 한들 과연 내가 그 학원 커리큘럼 따박따박 과연 따라갔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 왜냐면 지금까지 들었던 사람들과는 약간은 결은 다르거든요. 네, 공부 뭐 좀 내 스케줄에 맞게 하고 이렇게 개별 스터디 커리큘럼이 되게 중요하고 일단 스터디도 안 따라가고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 나는 진짜 이거 정말 못 따라가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자신감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3년 공부하셨다고 했지만 이분이 2년 하신 거에서 그 아까 실수한 거 실수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법규에서 이제 사실은 좀 더 좋은 강사님을 만났다거나 이런 것들까지 좀 커버가 됐었다면 환경이 됐었다면 이분도 분명히 빠른 시일에 붙으셨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 법규 강사님을 잘 못 만난 거는 1차 때 운을 너무 많이 써버렸나? 네.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제가 막 공부하는 어떤 방법 같은 것들이 좀 일반적인 편은 아닌 거는 저도 좀 체감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영상 찍을 때도 좀 먼저 좀 고민이 좀 많았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뭐 도움이나 되기는 할까라는 생각은 좀 있었고,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합격했던 친구들 좀 보면 다들 진짜 각자의 어떤 방법, 나름대로 방법대로 합격을 했고, 맞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이 누나도 정말 아이 누나의 성향에 맞게 공부를 잘 해서 합격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 누나, 만약에 제가 아이 누나한테 막 이렇게 공부하는 걸 얘기를 하면 되게 귀뚱으로 듣겠죠. 어쨌든 그 다양한 공부 방법도 있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좀 어쨌든 옳고 그름은 있기는 한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정말 제가 이 영상으로 하려고 했던 거는 일단 유튜브 채널이 전 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딱 봤을 때 제가 이제 원래 공부했을 때 너무 불편했던 거, 그러니까 질문에도 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사람도 없고, 네,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창구라서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도 한 가지라도 좀 도와주자 싶은 생각으로 좀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나와 있는 정보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다 좀 원하시는 바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 뭐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